저도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자식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중학교 다니는 딸 하나,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평범한 집이지만 어느 집 못지않게 화목하다고 자신해요. 애들도 정말이지 너무 착하고 남편도 처자식들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자라 집안에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거기다 저희 가족 모두 야외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 캠핑은 수시로 다니고 여름엔 물놀이, 겨울엔 스키장 등등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죠. 시부모님도 다정하시고 올바른 분들이시라 지금까지 한 번도 부당한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거기다 말이라도 항상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하시면서 저를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아껴주시죠. 사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곧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혼수도 거의 못하고 시집을 왔거든요. 가진 돈이 없다 보니 처음엔 남편과 결혼을 엄청 망설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그냥 몸만 와도 된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그때 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눈치가 너무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시더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가족이 되어달라며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가 떠오르니 눈물이 핑 도네요.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의 설득 끝에 저는 마침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번도 혼수나 돈 문제로 저한테 눈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당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 입장에서 먼저 배려를 해주시거나 남편한테 장가 잘 가서 아내복이 있다는 칭찬까지 해주신다니까요. 제 가정도 행복하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글을 쓰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는 걸까요? 이토록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는 딸부잣집입니다. 딸 셋에 막내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죠. 할머니부터 온 식구들이 아들을 간절하게 염원하셨고 셋째인 제가 태어났을 때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친척들부터 해서 저희 부모님까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제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 차라리 지울까도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낳기 위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마터면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할 뻔한 인생이었죠. 그랬으면 지금 남편도 못 만났을 테고 당연히 제 아이들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등에 식은땀이 날 만큼 아찔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개명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는 있지만 어릴 적 제 이름은 정말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완전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뭐 개똥이 돌쇠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할머니께서 이름이라도 남자 이름을 지어놔야 집안에 아들이 들어온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제 이름을 불리는 게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어요. 한편 공부를 나름 괜찮게 했었지만 저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대학은 아예 제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언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못 사는 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제법 되었고 거기다 아빠는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셨는데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만큼 재산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을 접으시고 이것저것 마구 손을 대기 시작하셨는데 결국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말년에는 병원 중환자실 신세를 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여유자금까지 싹 다 털어먹고 가셨네요. 아빠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당시에 첫째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언니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 다니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언니들 둘이 저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그런 집안 상황에서 어떻게 저만 대학에 가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엄마와 남동생 때문인 게 가장 큽니다. 엄마는 한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 흔한 벼룩시장에서 구인 광고 한 번 볼 생각은 안 하시더군요. 거기다 늘상 입만 열면 엄마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은 제 남동생인 아들을 낳았다는 거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전형적인 분들이셨어요. 딸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거나 심지어 나가서 돈을 벌어와도 잘했다 고생했다, 그런 칭찬 한 번 안 하세요. 돌아가신 아빠와 마찬가지로 엄마는 병적으로 아들만 바라보는 인생을 사셨고, 세 딸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막내 아들 학원비며 용돈을 챙겨주셨습니다. 거기다 응석바지인 막내가 졸으면 없는 형편에서도 옷이고 신발이고, 그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반드시 사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어요. 저희 사남매 중에 가장 공부를 못하는 막내였지만 유일하게 대학 문턱을 밟아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내 남동생뿐이었네요.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로 결국엔 지방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대학을 4년이나 다니면서 그 흔한 알바 한번 해본 적 없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며 생활비, 그리고 용돈까지 전부 저희 새누나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들, 딸 차별당한 건 억울하지만 그래도 누나들이 돼가지고 동생 학비 보태준 게 그렇게까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동생이 제대로 취직해서 잘 살기는커녕 지금은 30대 후반인 나이인데도 반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보통 한두 달 다니면 많이 다닌 거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한 거 다 합쳐봐야 1년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쯤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하게 생긴 아가씨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가 세 딸들을 모아놓고 아들이 장가 가는데 최소한 돈벌이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세 사람 돈을 걷어다가 막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던 술집을 차려줬어요. 언니들과 저까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상황이었고, 다들 자리 잡느라 아둥바둥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내놓으라는 엄마였어요. 당연히 저희 세 자매 모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엄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놓더라고요. 그건 바로 돈 안 해주면 죽으시겠다며 자리 깔고 누워버린 겁니다. 처음엔 해볼 테면 해보시라 버텼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결국 저희는 그 돈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고, 동생은 결혼과 동시에 술집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대신 저희는 엄마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냈어요. 동생을 도와주는 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이죠. 다음에는 엄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신경 안 쓸 거라 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경영하는 술집이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 돈은 한 푼도 건질 수 없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인 제 동생과 시도 때도 없이 올케를 쥐잡듯 잡아돌렸던 못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버티다 결국 올케와 남동생이 이혼을 한 거였죠. 그 후로 남동생은 쭉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둘이서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딸들은 엄마와 남동생이랑 인연을 끊은 지 제법 되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연락은 하고 지냈는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명절 오기 전에 미리 언니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황당한 소리를 엄마로부터 들었어요. 우리들 셋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남동생을 도와주랍니다. 친정엄마는 니들은 다들 먹고 살만하지 않냐며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신경 쓰이지도 않냐네요. 그러면서 한 2천만 원씩만 해주면 그 돈으로 치킨집이라도 차려서 동생 먹고 살게 해주라더군요. 그 와중에 장가도 다시 가야 한다는 엄마를 보며 저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우리도 남편 있고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목돈을 무슨 재주로 만들겠냐고요. 설령 그런 큰돈이 있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낫지. 남동생 같은 논팽이한테 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저번에처럼 또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냐고 딸년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답니다.
결혼하면 전부 다 남편 집안 사람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들이라면서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동생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대체 지금까지 누구 도움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50만 원씩 보내드린 걸로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 세 딸들 모두 결혼도 잘한 편이고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 언니는 형부가 커다란 고깃집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둘째 형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저희 남편 역시 전문직으로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에요. 이게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딸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집안일에 돈까지 벌어오라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이 낳고 살림하는 지금까지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대로 각자 먹고 살 만한 상황이지만 다들 나가서 제 몫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막말로 자식된 도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엄마나 동생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될 정도로 저희 세 딸은 엄마에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위 사람들은 그만 좀 이용당하라고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좋던 싫던 부모는 부모잖아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를 낳아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저희 언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또 다시 동생을 위한 돈을 요구하는 엄마를 봤을 때 이런 저희 마음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까지 사라져버린 거죠. 큰언니부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신 이 집 구석에 찾아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둘째 언니와 저도 큰언니를 따라 나와버렸죠. 그쯤 되면 엄마도 한 발짝 양보할 만도 한데 현관문을 나서는 세 딸들에게 니들이 그러고도 두 발 벗고 편히 잘 수 있겠냐는 저주를 하던 엄마였네요. 남동생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정작 자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제 동생이지만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매달 드리던 용돈도 끊고 정말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나마 저희 셋 중에 가장 마음이 약한 둘째 언니가 아주 가끔씩 전화라도 하면서 지냈나 보더라고요. 생활은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랑 동생이 알바식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유지는 된다고 했어요. 둘째 언니가 그렇게 집안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저와 첫째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라고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이제라도 동생이랑 엄마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저희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을 한다면 저도 그렇고 첫째 언니 역시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백방으로 일자리며 생활비며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와 남동생은 여전히 저희만 원망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할 수 없이 남처럼 1~2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동생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딴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엄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징징거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엄마가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둘째 언니를 통해 최근 엄마한테 치매 기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해도 평생 자기를 애지중지 아껴준 엄마를 설마 남동생이 모른 척하기야 하겠냐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생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놈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엄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니 저희한테 알아서 하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나마 첫째 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둘째 언니랑 저한테만 전화를 한 모양인데 어떻게 자식을 키워도 저런 쓰레기로 키웠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후 정말이지 오랜만에 딸 셋이 친정집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저희는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네요. 동생 말대로 엄마는 자주 사람을 못 알아볼 만큼 상태가 좋지 않긴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조차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들 좀 불러달라며 남동생만큼은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상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남동생은 자기는 어떻게든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달라는데 저런 놈이 나와 같은 핏줄이라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했네요. 그 후 상황은 뭐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와 동생이 살고 있던 집을 빼고 그 전세 보증금은 둘째 언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 사는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요양병원에 엄마를 모셨죠. 매달 간병비와 이용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뒀고요. 그나마 둘째 언니네 아는 분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터라 한결 마음이 놓이긴 하더라고요. 남은 돈으로 한동안 버티긴 하겠지만 당연히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진다면 새 딸들이 부담할 생각이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남동생이었어요. 아주 발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집에서 나가야 하냐고 전세금의 반은 자기 몫이니까 달라면서 땡깡을 부리길래 첫째 언니가 동생 등짝을 있는 힘껏 내리치며 한마디 했어요. 전세금에 한 푼 보탠 것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염치로 그 돈을 탐내냐고요. 사실 오랫동안 엄마와 동생이 살던 그 집도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시집 가기 전에 일해서 모은 돈으로 구한 집이었거든요.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딸들 등골만 빼먹고 살았으면서 치매가 걸려서도 이딴 걸 아들이라고 찾아대는 엄마가 너무 한심하고 이해가 안 되네요. 둘째 언니는 그런 모습을 전부 봤으면서도 동생에게 몰래 500만 원을 쥐어줬답니다. 월세라도 구하고 말이죠. 첫째 언니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아마 알게 되면 둘째 언니는 엄청 혼나겠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대충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한동안 가슴이 먹먹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아들, 딸 같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둘 다 똑같은 내 자식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애들 차별한 적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누가 돈 주고 차별해 보라고 해도 싫다고 할 거예요. 애들 마음에 상처 주는 게 너무 무섭고 겁나거든요. 아마 언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야 뭐 딸셋이 어떻게든 케어하겠지만 동생은 진짜 이제 안 보고 살려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특히나 마지막에 보인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만약에 자기가 끝까지 치매 걸린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했다면 저희가 예전처럼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도 가졌을지도 모르죠. 하긴 그럴 놈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길 일도 없었을 테니 이제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엄마에게 동정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네요. 한평생 딸들 갈아가며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더니 결국 그 아들한테 버림받고 다시 딸들 손에 보살핌을 받게 생겼네요. 그치만 전부 다 엄마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까 죄책감 같은 것도 안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고 앞으로는 더더욱 저와 제 가정만 생각하며 살려고요. 솔직히 한동안 엄마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렇게라도 쏟아내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마치 고해성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다들 제 글에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마음 정리하고 힘차게 살아보겠습니다.